안녕하세요, 신사임당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다 찼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다가 회사 그만두기 전에 적어놨던 워드 파일을 발견했어요. 계속 회사 다니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저에게 썼던, 고치고 하다 보니까 퇴사를 준비하는 내용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짧게 요약을 하면 7가지인데요. 잃게 되는 것이 월급, 인맥, 분업, 신용, 전문성, 방향성, 안정성, 이렇게 7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월급이었어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게 사라진다. 나와 내 와이프가 얼마 쓰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 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사라졌을 때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 삶을 지속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생계 비용, 제가 회사 외적으로 마련하기 전까지는 퇴사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세웠고, 실제로 그게 달성됐을 때, 아니죠, 조금 더 초과 달성됐을 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했던 건 인맥이었어요. 업무 관계로 만나던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어진다. 내가 나가서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회사에 다닐 때 만나던 사람들을 회사 다닐 때와 같은 관계로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나의 회사와 만나던 사람들이다. 회사에서 만든 인적 인프라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만들어 놓고 퇴사해야 한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세 번째로 써놓은 게 분업입니다. 회사에서는 맡은 업무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다른 사람의 업무 영역에 침범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다. 밖에 나가서도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맞지 않은 부분에서 사고가 나도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다. 실제로 밖에서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벌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회사에서는 그냥 미수금 처리해버리고 다른 부서로 넘기면 되지만, 밖에서는 정말 지저분한 얘기를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그런 걸 안 해서 나에게 오는 피해를 누군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심지어 변호사가 있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뜯긴 돈과 변호사에게 지급할 돈을 비교해서 이것을 포기해야 될지 변호사를 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변호사를 쓴다 그래도 못 받을 수도 있죠. 제가 나와서 느낀 거는, 법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지 어떤 누군가의 돈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업하고 회사의 어떤 한 부품으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장점이다. A부터 Z까지 모두 다 한 방에 실행할 수 있는 적어도 최소한의 지식 또는 경험을 만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회사 안에서 어떤 부서 사람들과 담배 피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밖에 나와서 노무사를 만나서 내가 물어본다? 변호사를 만나서 물어본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용입니다. 마케팅 부서 사람들이랑 회식 자리가 있고 이러면 그냥 거기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런 일 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회사의 특권이고, 나와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는 신뢰죠. 네 번째로 잃게 되는 거는 신용이에요. 회사에 다닐 때 은행은 내 편이죠. 그냥 급할 때 쓰면 되는 거고, 심지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은 직장 동료들 소개해 달라고 막 이렇게 선물 같은 것도 주고 그래요. 회사 빌딩 1층에 있는 그 은행이랑 그 지점이랑 계속 거래해 왔다면은 밖에 나오는 순간 좀 놀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은행과 너무 다른 은행의 모습. 그래서 반드시 경제적 자생력, 그리고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이 정도 자금 유치나 이런 게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생력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잃게 되는 거는 전문성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어서 나오려고 하는 분들, 좋던 싫던 5년 6년을 해오던 일을 버리고 퇴사할 때, 그때부터 트렌드에 엄청난 속도로 뒤처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제공해주던 전문적인 강연, 유명한 사람 불러서 강연해 주잖아요. 퇴사하게 되면 다 돈이에요. 지금 당장에 어떤 휴식이 필요해서 1, 2년 시도해보다 들어간다? 특히 이제 기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직종에서는 그 1, 2년의 경력 단절 때문에 후배로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경력 단절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저것 전부 다 내가 혼자 처리해야 되는 그 삶을 앞으로 쭉 살 각오를 하고 퇴사를 해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로 잃는 거는 방향성이에요. 위에서 시키는 일, 그걸 하는 게 싫어서
퇴사가 고민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반대로 위에서 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 판단에 실수들이 감춰지고 있다는 사실, 그걸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퇴사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대낮까지 잠을 자던, 아니면 열심히 하던, 아니면 하던 일을 때려치고 또 다른 거를 하던, 모두 다 내가 내 방향성을 선택하게 돼요. 단순한 자유 추구 그 외에 내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못 잡았다면 그걸 찾기 전까지는 퇴사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로 읽게 되는 건 거의 모든 것인데 바로 안정성이에요. 월급, 인맥, 분업을 통한 책임의 한계, 경제적 신용, 경력 단절, 방향성 상실, 이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곳이 어딥니까? 회사예요. 그래서 삶이 안정되게 되는 거고, 카드를 월급만큼이나 아니면 좀 빚내서 월급 이상으로 조금 써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밖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할 일을 하느라 바빠요. 다 자기 이익에 몰두하고 있고, 누구도 내가 돈을 얼마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신경 써주지 않아요. 회사에서 월급 못 받으면 어디 신고할 때라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그거는 누구 탓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6가지, 그리고 플러스 안정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만족됐을 때, 아니면 최소한 내가 몇 가지 포기를 했을 때, 몇 가지는 포기하고 나머지 내가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확보가 됐을 때, 그때 퇴사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상처받지 않는 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7가지를 정리해 놨는데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제가 PD로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든 인터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매체 특성상 부유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었던 경험들, 그 외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많은 걸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나마 이렇게 작게라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댓글에 지금 퇴사를 준비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특히 우리 또래는 아직 내가 버티려고 마음먹으면 회사를 더 다닐 수 있어요. 여기 다니는 동안 최소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7가지만이라도 챙겨보고, 그게 챙겨졌을 때 나오시면 돼요. 그게 내가 회사에서 정년을 시켜줄 때까지도 그 답을 못 찾았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전에 이 답을 찾았다면 그 전에 나오셔도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적응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답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찾기 위해서 아둥바둥 했던 것 뿐이에요. 이렇게 다시 읽어보다 보니까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하는 이유가 회사를 나오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